글쎄요. 이거 노래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개사를 좀 해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글. 이렇게 해도 될까요? 홍순변 아나운서? 네, 네.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네. 서울의 한 법원 판사가 네.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한 이 여검사를 네.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했다는 의문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거 드라마 얘기 아니에요, 혹시?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런 네. 일이 또 처음 있었다고도 하는데 네. 자, 이런 자리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법원 판사 뭔가 급했는지 사과문을 써서 네. 퀵 서비스로 이 피해 여검사에게 보내는 일이 난 거죠. 이 드라마잖아요. 설마요. 이거 진짜 일어났다고 이게요? 네, 실화입니다. 아, 실화입니까? 아니, 근데 이 회식 자리에서 그런 몹쓸 짓을 한 것도 모자라서 김복준 의원님, 예. 사과 맞습니까? 사과 진정성이 일단 안 보이잖아요. 뭐 퀵서비스를 배달하는 게 아니요. 뭐예요? 네. 진정성은 분명히 제가 볼 때 뭐 있고 없고는 지금 따질 입장은 아닌데 네. 이 사람이 급하긴 급했어요. 아하. 예. 빨리 자기 사과문을 전달해가지고 그 여검사한테 줘서 네. 이 사건이 무마를 해야 될 텐데 네. 다른 판사를 시켜가지고 사과문을 써서 전달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연락이 안 되고 여검사가 안 받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안 받겠다는 사과문을 안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머리 쓴 게 제가 보니까 참 머리 잘 쓰셨습니다. 퀵으로 보내면 그 받는 사람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급박한 문건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겠잖아요. 아하. 그래서 바로 옆입니다. 네. 아마 이 검찰청하고 법원 붙어 있어요. 보통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어요. 아마 나와서 걸어가면 한 50분은 될 거예요. 아하. 그런데도 그거를 퀵으로 보낸 거는 네. 그 검사가 착각을 하고요. 다른 문건으로 무슨 급한 문건이 온 줄 알고 네. 그건 틀림없이 전달되는 건 맞잖아요. 아하, 네. 머리 쓰셨는데 역시 판사분들이 머리는 좋습니다. 아, 네.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게 무슨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전해라 시리즈의 노래도 아니고 사과한다고 전해라 뭐 그렇게밖에 받아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판사님께서 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두 개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아하. 하나는 그 안에 이제 어떤 절차예요, 절차. 아.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 했다고 해야지 네. 위에서 이제 징계가 내릴 때 본인이 소명을 하고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증거를 빨리 남겨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일도 뭐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없고 네. 불기속달은 2박 3일이 걸리니까 네. 오늘 퀵으로 보내야지 내일 이제 사과를 했냐 안 했냐 그랬을 때 저는 어제 퀵으로 보냈어요 라고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한 점에 있어서는 아. 논리적으로 했는데 네. 문제는 그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어서 결국 이렇게도 문제를 키울 거라는 것까지 넓게 보지 못한 아하. 거예요. 네. 그런 분이시니까 아마 또 이렇게 성추행을 했겠지요. 네, 결론이 그렇게 됩니까? 그게 네. 그 충동성이라고 하는 게 네. 충동성과 생각이 짧은 게 다 연결되거든요. 아. 어느 한 부분에서는 되게 신중하고 네. 어느 한 부분에서는 되게 충동적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 아. 거거든요. 이 홍수민 아나운서, 이 성추행 문제가 알려진 거는 뭐 당연히 그 피해를 당한 여검사가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여검사가 일단 자신이 속한 검찰에 먼저 알립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다시 이 판사가 소속된 이 법원에 알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으니까 알렸겠죠. 분하니까 네. 알렸겠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 해당 법원은 지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다시 근본적인 그 궁금증으로 돌아가 볼게요. 손 변호사님. 네. 판사와 검사 같이 회식하는 경우가 잦습니까? 예전에는 좀 있었다고 하는데 네. 최근에는 뭐 특히나 이제 그 재경 지역에 서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을지 글쎄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네. 나왔네요. 그리고 또 어제 대한변협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네. 그 성명서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판사는 재판 후 공판검사와 회식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허. 이게 뭐 사실인지 여부는 제가 간접적으로 인용한 거기 때문에 뭐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대한변협 측 입장이라는 거죠. 네. 변협에서 협회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 이런 부분이 있기 아하, 때문에 좀 네. 의문이 가고요. 또 하지만 법원에서 또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날이 처음이었다. 아하. 그리고 또 직원의 환송의 자리에 공판검사가 동석한 것이다. 아하. 라고 말했는데 양측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어쨌든 글쎄요. 제가 뭐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복준 의원님. 예. 영화 이 또 해당 여검사는 그 담당 검사가 관할하는 재판의 그 네. 공소유지 검사. 공소유지 검사, 공소검사잖아요. 그럼 이 재판과 관련자잖아요. 그런데 같이 회식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네. 엄밀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법정 내에서 대한민국 현행법 내에서는 검사, 판사, 변호사, 즉 말하면 변호사는 피고인이니까 네. 이 세 사람은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법정에서는요. 적어도 재판장인 판사가 네.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하. 그렇다면 검사는 이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공소 제기하고 네. 저 변호사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반론하겠죠? 네. 그거를 판단하는 게 판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 검사하고 그 판사가 식사 자리라고 술자리를 한다고 그러면 아하. 그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하.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 네. 아마 법으로 아마 내규에도 아마 금지돼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네. 법관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윤리 강령이 있는데 네네. 여기에 따르면은 법정 밖에서 사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 공판검사 같은 경우에 형사재판에서 당사자거든요. 피고인과 대립하는 당사자인데 그렇다면 한쪽만 만난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안 좋은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한변협의 어제 성명서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네. 국민들은 판사가 검사 편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아하. 네, 이런 내용이 대한변협 성명서에 담겨 있을 정도로 아하. 이게 아주 작은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네. 국민들의 어떤 사법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한변협 성명을 꼭 굳이 빌리지 않고 우리 홍수민 아나운서 우리가 많은 영화도 접했지만 이 재판정 밖에서 판사와 검사가 만난다면 누구나 부적절하다고 이거 만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변호사도 끼워줘야죠 당연히. 저도 만약 그렇게 만날 생각하는 거면. 게 이 날도 이제 재판을 마치고 저녁에 회식 자리를 가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정말 이 법의 판결과 전혀 관련이 없을 수 있지 않겠다. 네. 그럼 변호사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저도 이 법을 잘 모르지만 하는데 하물며 이제 관계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근본적인 지금 이 핵심은 네. 그 판사라는 사람이 여검사를 성추행했다는 거니까 그걸 다 좀 짚어볼게요. 일단 혹시 손 변호사님 여기에도 혹시 그 여검사가 어떻게 보면 갑을 위계에 의한 어떤 그 우월적 위치. 우월적 위치 그 판사의 우월적 위치 소위 말하는 갑을 관계 좀 있을 수 있어요? 피해를 본 거예요 혹시? 글쎄요. 원래 법원, 사법부와 검찰이 갑을 관계, 우월한 관계, 누군가 열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하, 네. 하지만 넓게 보자면 또 이제 법 쪽의 인사기 때문에 네. 그중에서 연수원 기수라든지 네.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선후배 관계, 동향인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작용해서 친분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그런 이런 식사 자리였다는 네. 것은 변명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아까 앵커님께서 변호사도 껴달라 하셨는데 변호사 끼면 안 돼요. 안 됩니까 또? 안 되고요.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판사, 검사, 변호사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방 쪽으로 가면은 수가 굉장히 적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셋이 다 모여가지고 술자리에서 아하. 사건 얘기를 하면서 대충 끝냅시다라고 했다고 이런 구전도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전설처럼.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나는 억울한데 나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데 아니 변호사도 내 편 안 들어주고 네. 검사도 윽박지르고 판사도 자백하라고 하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변호사가 끼인다고 해서 포함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 검사도 판사와 만나지 않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제 나름대로는 이왕 기회를 줄 거면 변호사분들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자는 차원에 제가 어리석은 질문을 좀 드렸군요. 그런데 손 변호사님 맞아 이 질문 드려보고 끝낼게요. 이 아이템은요. 근데요. 대법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리감사관실이 해당 그 성추행 관계, 그 사실관계를 확인했답니다. 이미 사실관계 확인했대요.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제 식구 감사기 혹시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법관 같은 경우에는요, 법관 징계법도 있고요. 또 법관 징계 규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대로만 처리하면은 국민들의 의혹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따라서 일단 오늘 사건 보도로 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하. 추후에 정말 진상이 무엇인가 또 네. 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나를 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징계와 형사처벌은 또 별개거든요. 네. 게다가 만약에 지금 성추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형법상에 있는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징계와 함께 형사처벌까지도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겠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네. 해서 이제 법원을 떠났을 경우에
또 추후에 변호사로 또 이제 개업 신고를 할 거거든요. 아. 그때까지도 어떤 그 해당 지방 변호사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좀 그러니까요. 봐야 아, 정말 중요한 점 짚어주셨어요. 이게 그냥 오늘 이 뉴스파이터 전해드리는 걸 끝날 게 아니라 과연 어떻게 징계가 이루어지고 또 해당 판사가 어떤 진정한 또 사과가 이루어질지 또 후속 조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